깔끔하지만 쓸쓸한 원룸형 아파트. 62세의 도윤이 혼자 먹을 분량의 간단한 아침상 앞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표정은 무기력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만. 벽에 걸린 아내와의 결혼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변함없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주던 위로도 이제는 시들어가고 있었다. 동네 공원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다. 도윤이 천천히 산책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다. 그 모든 풍경이 그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다들 바쁘게 사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도윤의 뒷모습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은퇴 후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는 하루하루가 그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었다. 일어서려던 그때 정인의 꽃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작지만 예쁘게 꾸며진 가게 앞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마치 작은 봄 정원 같았다. 도윤이 무심코 발걸음을 멈춘다. 꽃집 안에서 58세의 정희가 20대 여성 손님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다. 이 장미는 어떠세요? 받으실 분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정희가 꽃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그 웃음에는 삶에 대한 긍정과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손님이 가고 나자 정희가 고개를 들어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서로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정희의 밝은 인사에 도윤은 당황했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도윤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희의 미소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 도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정인의 꽃집. 문득 아까 본 정희의 미소가 떠올랐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냈던 설렘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이 일부러 꽃집 앞을 지나간다. 정희가 꽃에 물을 주고 있다가 그를 발견했다. 어제의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난 것에 은근한 기대감을 느꼈다. 어제 지나가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산책 나왔다가. 도윤의 어색한 대답에도 정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 동네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전 꽃집 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처음 뵈는 것 같아서요.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보통은 다른 길로 다녀서. 정희가 작은 화분을 들어 보였다. 초록색 잎사귀가 싱그러운 작은 식물이었다. 이 스킨답서스는 키우기 쉬워요. 집에서 기르시면 공기도 좋아지고. 도윤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런가요? 그의 눈에 작은 호기심이 번뜩 스쳐갔다. 오랫동안 무언가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며칠 후 도윤이 용기를 내어 꽃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희가 카네이션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방문에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안으로 들어오셨네요. 저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스킨답서스요. 정희가 기뻐하며 예쁜 화분을 가져왔다. 그런데 혹시 카드에 글씨 써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셨죠?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느낌이요. 뭔가 차분하시고 단정하신 게. 정희의 말에 도윤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보였다. 국어교사였습니다. 은퇴했지만요. 역시. 이 카드에 생일 축하합니다. 써주실 수 있어요?
도윤이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다. 오랫동안 붓을 잡지 않았지만 여전히 단정한 글씨체였다. 정희가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와, 정말 예쁘다. 그 오후 꽃집 앞 작은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정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딸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아내는 7년 전에.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정희 씨는? 저는 이혼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대학원생이에요. 혼자 사는 게 벌써 10년째네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각자의 상처를 공유하면서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평소엔 안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든 가슴에도 새로운 설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32세의 딸 지수가 도윤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빠,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뭔 좋은 일 있어요? 그런가? 별일 없는데. 하지만 지수의 예리한 눈에는 아버지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나신 거 아니에요? 도윤이 당황했다. 뭔 소리야? 지수에 잠시 침묵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스쳐갔다. 아빠,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7년이에요. 엄마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괜한 사람 만나서 상처받으시면 어떡해요? 딸의 걱정 어린 말에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간 정희는 28세 아들 민준과 전화 통화 중이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다른데. 좋은 일 있어? 그게 좋은 분을 알게 됐어. 엄마, 설마 연애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야? 조심하라고, 요즘 사기꾼들도 많다던데. 정희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민준아. 그날 밤 도윤이 창가에 서서 고민에 잠겨 있었다. 지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자신이 성급한 것일까? 지수 말이 맞을지도. 다음 날 오전 도윤이 꽃집 앞을 지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을 멈춘다. 정희가 밖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다가 그를 발견했다. 도윤 씨. 오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네요. 아,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정희가 도윤의 어두운 표정을 살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밝았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뭔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도윤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정희는 단번에 눈치챘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 주변에서 뭔가 말씀들이 있으셨나 보네요. 정희 씨. 정희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저도 두려워요, 사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하지만요, 도윤 씨. 또 한 번 봄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도. 도윤이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 속에는 삶에 대한 긍정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오후 도윤과 정희가 함께 꽃집 앞에서 작은 화분들을 보고 있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 제라늄은 어때요?
꽃이 오래 피어서 좋아요. 예쁘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잘 키우세요. 가끔 안부도 물어보러 오시고. 도윤이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살짝 날렸다. 그 순간 도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을 느꼈다. 도윤 씨, 천천히 가요. 우리. 네, 천천히. 두 사람의 미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원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며 작은 꽃 하나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도윤의 집 베란다에 정희에게서 받은 제라늄이 작은 꽃봉오리를 맺고 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미소 짓는다. 벌써 꽃봉오리가. 문득 정희의 말이 떠오른다. 또 한 번 봄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꽃집에서 정희가 새로운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득 시계를 보며 아쉬워한다. 오늘은 안 오시나? 그때 도윤이 나타난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어머, 웬일이세요? 제라늄 키우는 법도 물어볼 게 있고 그냥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잠시 후 돌아옵니다. 팻말을 내걸고 문을 잠근다.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제라늄이 벌써 꽃봉오리를 맺었다고요? 정말 신기해요. 아마 정성스럽게 키워서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뭔가를 돌보는 기분이에요. 정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진다. 좋으시겠어요? 저는 늘 꽃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제 집에는 화분 하나 없어요. 왜요? 혼자 살면서. 뭔가 시들까봐 두려워져서요. 돌봐야 할 게 있으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도윤이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아무것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정희의 뺨이 살짝 붉어진다. 그때 카페 입구로 30대 여성이 들어온다. 도윤의 딸 지수다. 아버지를 발견하고 놀란다. 아빠, 여기서 뭘? 도윤이 당황해서 일어선다. 지수야, 어떻게 여기에? 회사 미팅이 있어서. 설마 이분이? 지수의 시선이 정희에게 향한다. 정희가 어색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서정희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냉랭한 분위기가 흐른다. 도윤이 애써 밝게 말한다. 지수야, 정희 씨는 동네 꽃집을 운영하시는.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요. 지수가 아버지를 카페 한쪽으로 끌고 간다. 정희가 혼자 남아 어색하게 커피잔을 만지작거린다. 내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건가?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아빠, 정말 연애하시는 거예요? 연애라기보다는. 아빠, 제발 신중하세요.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지수야, 아빠도 이제 혼자 살기 외로워.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보고 계실 텐데. 엄마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도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진다. 엄마 얘기는 그만.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그 나이라니. 지수가 말을 멈춘다. 아버지의 표정을 본 것이다. 도윤이 정희에게 돌아온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따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당연한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상처가 스며 있었다. 정희 씨, 천천히 하자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정희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스며 있다. 그날 저녁 도윤의 집. 지수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다.
아빠,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야, 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지수가 아버지의 침울한 표정을 본다. 그런데 정말 그분을 좋아하세요? 도윤이 잠시 생각에 잠긴다. 좋아한다는 게 뭘까? 좋아한다기보다는 마음이 편해져.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아빠, 지수야, 아빠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길어. 지수가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빠가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다음 날 오전, 정희의 꽃집. 민준이 어머니를 도와 꽃을 정리하고 있다. 엄마, 그 아저씨 얘기인데. 응,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혹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정희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본다. 민준아, 도윤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 엄마는 너무 순진해. 이 아이도 걱정이 많구나. 정희의 표정이 씁쓸해진다. 민준아, 엄마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그런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야.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른데? 설레는 거야. 이 나이에 다시 설렌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워. 민준이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저녁 무렵 도윤이 꽃집 앞을 지나간다. 정희가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을 본다. 정희 씨. 도윤 씨.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도윤의 표정이 무거워진다. 지수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당연해요.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정말 이해해 주시는 걸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저희는 급할 것 없잖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희가 환하게 웃는다. 그런데 제라늄은 어때요? 꽃이 폈나요? 아직은 꽃봉오리 상태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필 것 같아요. 그럼 꽃이 피면 보여주세요. 네, 꼭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이 걸어가며 대화를 나눈다. 석양이 그들의 뒤를 따라온다. 도윤 씨, 우리 정말 천천히 가요. 네,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고마워.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와 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그 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며칠 후 아침, 도윤의 베란다. 제라늄에 작고 빨간 꽃이 피어 있다. 도윤이 감탄하며 바라본다. 드디어 폈구나. 핸드폰을 들어 꽃 사진을 찍는다. 정희에게 보내려고 하다가 잠시 망설인다. 보내도 될까? 그리고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른다. 꽃집에서 메시지를 받은 정희가 환하게 웃는다. 정말 예쁘게 폈네. 곧바로 답장을 보낸다.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도윤이 답장을 보며 미소 짓는다. 작은 꽃 하나가 이렇게 기쁠 줄이야. 작은 꽃 하나가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고 있다. 한 달이 흘렀다. 도윤의 베란다 제라늄은 이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며 작은 화원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화사한 꽃과 대조적으로 어두웠다. 정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며칠째 연락이 뜸한 상황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카페에서의 그 일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꽃집 앞을 지나가는 도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들르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갈까? 하지만 결국 그는 꽃집을 그냥 지나쳤다. 꽃집 안에서 정희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창밖으로 도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오지 못했다. 왜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가슴 한편에는 그리움이, 다른 한편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는 예전만큼 밝지 않았다. 이런 두 사람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각각의 자녀들이었다. 지수는 아버지가 다시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며 미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버지가 그분을 만나면서 보였던 생기가 다시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아버지를 찾았다. 아빠, 요즘 또 우울해 보이세요. 도윤은 딸의 말에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공허했다. 꽃집에서는 민준이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동안 밝았던 어머니가 다시 예전의 쓸쓸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엄마,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요즘 꽃 주문이 좀 많아서.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어머니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다. 10년 동안 혼자 지내시는 게 정말 외로우셨을 텐데. 민준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도윤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다. 발길이 저도 모르게 꽃집 앞으로 향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문을 닫은 꽃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 같았다. 정희가 창문으로 그런 도윤을 보았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다. 우산을 가져다 드려야 하나. 우산을 들고 내려가려 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망설이는 사이 도윤이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정희를 떠올렸고 정희는 침대에 누워 도윤의 젖은 모습을 지우려 애썼다. 며칠 후 지수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다. 베란다의 제라늄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데 아빠는 왜 이러실까?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그 꽃을 보며 미소 짓지 않았다. 아빠, 정말로 그분이 좋으세요? 지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딸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수야, 난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다. 같은 시간 꽃집에서 민준이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민준이 입을 열었다. 엄마, 그분 정말 좋아하세요?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시. 민준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를 걱정시켜서.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민준의 말에 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10년 동안 아들에게만 의존하며 살아온 자신이 미안하고 동시에 고마웠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오랜만에 꽃집 앞을 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자. 정희가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쉬워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꽃집에 들어왔다. 정희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혹시 서정희 씨 맞나요? 저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대학 동창 김미영이 소개해달라고 해서요.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됐거든요. 정희는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응대했다. 상호는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다. 좋은 분 같긴 한데 왜 마음이 이럴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윤이 자리하고 있었다. 며칠 후 상호가 다시 꽃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꽃을 주문하러 왔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정희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 도윤이 꽃집 앞을 지났다. 창문을 통해 정희와 다른 남성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그 남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박혔다. 도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정희 씨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마음 한편으로는 정희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투와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도윤은 베란다에서 제라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꽃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꽃이 주던 위로마저 시들해졌다. 정희 역시 상호와의 만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분명 좋은 분인데 왜 이럴까? 상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도윤과 함께했던 그 자연스러운 설렘은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이 더 지나고 우연히 도윤과 정희가 슈퍼마켓에서 마주쳤다. 서로를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뭔가 말을 해야 할 텐데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대화가 끊어졌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서로의 안부를 물었지만 진심은 전해지지 않았다. 마음으로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뿐이었다. 정희가 먼저 자리를 떴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다. 이렇게 멀어져도 되는 건가? 이게 정말 최선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집에서 그 짧은 만남을 떠올렸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도윤은 제라늄을 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정희 역시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또 한 번 봄이 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봄이 와서 꽃이 피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온 듯 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도윤의 베란다 제라늄은 이제 만개하여 작은 화원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꽃과는 달리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정희 씨는 이제 새로운 분과 잘 지내고 계실까? 상호와 함께 있는 정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머릿속으로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 무렵 지수가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가 지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나이면 아직 젊으신데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시겠어. 지수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문득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아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 지수는 혼자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홀로 도시락을 드시며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묘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할머니, 혼자 계세요? 응,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됐어. 할머니의 답변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다만 젊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하고 표현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의 말이 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사랑을 표현할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날 저녁 지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제라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꽃의 아름다움보다는 깊은 허전함이 서려 있었다. 아빠, 그분 정말 좋아하세요? 응, 좋아해. 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지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아빠, 행복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아빠가 행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다. 지수가 이렇게 말해주다니. 더 늦기 전에 가세요. 아빠의 마음을 전하세요. 같은 시간 꽃집에서 민준이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상호와 만나고 있었지만 예전 같은 밝음이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엄마, 그 상호 아저씨 어떠세요? 좋은 분이야. 정말 배려심도 많고.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다. 이 아이 앞에서 솔직해져도 될까? 정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다른 좋은 분이 계신데 자꾸 도윤 씨 생각이 나.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10년 동안 혼자 지내온 어머니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었다. 엄마, 그분한테 가세요.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따뜻한 이해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딸의 말에 용기를 얻어 꽃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결연했다. 하지만 꽃집 앞에 도착해서 상호와 정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발이 얼어붙었다. 역시 늦었구나. 그런데 정희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도윤은 알아챘다. 그녀는 상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혹시 다른 분이 계신가요? 네. 죄송해요. 정희의 솔직한 고백에 상호는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상호가 떠나고 정희가 홀로 꽃집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희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가 놀라며 돌아봤다. 도윤이 서 있었다. 도윤 씨? 언제부터 거기? 방금 상호 씨와 이야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 말해야 할까? 도윤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다. 정희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정희 씨를 좋아합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말이었다. 처음엔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희 씨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됐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말 이런 말을 해주시다니.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수나 민준이가 반대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정희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도윤 씨가 좋아요. 정말 많이. 두 사람의 고백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 그리고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수와 민준이 각각 다른 쪽에서 나타났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부모님을 찾아온 것이다. 두 자녀가 부모님의 고백 장면을 목격하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축하드려요. 엄마, 행복하세요. 두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봄바람이 네 사람을 감쌌다. 우리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자. 도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도윤과 정희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가락 사이로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제라늄 꽃이 더 많이 폈어요. 우리 집이라고 해주세요. 정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녀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우리 집.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말일까.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미소 지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죠. 지나가던 젊은 커플의 말에 도윤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계획보다는 꿈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다. 도윤 씨, 정말 또 한 번 봄이 왔네요. 네, 우리에게. 멀리서 지켜보던 지수와 민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 오랜만이야. 제라늄 꽃처럼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이 다시 피어났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봄날이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하늘에서는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봄날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의 새로운 사랑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변에 도윤 씨나 정희 씨 같은 분이 계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사랑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연령대가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